feel better now. It's better now. 머리, 어깨, 무릎, 손, 발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성보쌤이라고 할게요. 성 좀 보세요. 성보쌤. 재작년 2019년에 대학 입학 30주년 기념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인간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고, 아니 그것보다는 기대가 없는 거겠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 역시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는데 웬걸요. 한번 보니 다음날 바로 또 만나고 싶은 거 있죠? 뭐랄까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좋았어요. 좋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사랑이라던데, 사랑에 빠진 거죠. 총체적으로. 원래 인간의 감각은 종잡을 수 없잖아요. 마들렌 한 입을 먹고 어린 시절로 쑥 들어가 버린 마르셀처럼 저는 30주년 기념 모임으로 대학 시절이라는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스러운 감정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 시절의 신체적 건강과 활력을 부러워하며 대학 시절의 추억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때 일기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그 젊은 시절에도 저는 소심하게 일상적인 안전함만 추구하며 살았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학 시절의 젊음이 부럽지 않았어요. 딱 하나, 신체적 건강이 조금 부럽긴 했는데 그것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건강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정말 남다른 클래스예요.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까지 또박또박 정의에 넣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을 전부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데, 사실 정신, 사회, 영적 건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정사영적 건강까지 꼼꼼히 따져보니 총체적으로 지금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상태더라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여왕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저의 20대를 지금 안타까워하듯이 30년 뒤에 50대의 저를 똑같이 안타까워하기는 싫거든요. Nope. 우리 나이 40, 50대는 정말 기묘한 나이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거든요. 이 나이는 아주 커다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늙음으로 방향을 정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젊음 쪽으로 방향을 정한 친구가 있거든요. 인간은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 정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햇살 쪽, 땅속, 밝음, 어두움. 저는 밝음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정하기로 결심했어요. 방향을 정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갈등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모여서 활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방향을 확실히 정해보세요.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에게 우리의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이 선택한 방향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서 활력 있는 몸으로 성에너지를 즐길 수 있다. 왜 성에너지냐고요? 저는 젊고 밝고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사는 비결로 성에너지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 빨리 자라는 거 아세요? 그뿐 아니에요. 야한 생각을 하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한번 해보세요. 상상은 공짜고 자유인데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야한 생각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도 나오는지 심지어 키도 크는 것 같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에너지는 일반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리비도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조금 어렵지만 리비도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럼 리비도에 대해 조금만 짚고 넘어갈까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정신분석학 용어로 리비도는 성충동, 성본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 말하는 성욕, 다시 말해 성기와 성기의 접합을 바라는 욕망보다 넓은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와 대립시켰다.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삶을 파괴하려는 본능이에요. 저도 대학 시절에는 타나토스적 행동을 좀 많이 했어요. 툭하면 필름 끊길 때까지 술 마시고 빈속에 커피만 하루 종일 마신 날도 많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땐 암울한 방향 쪽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저를 죽음의 타나토스에서 삶을 향한 리비도로 반전시킨 원동력은 뭘까요? 그 시작 경계선이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언제 한번 되짚어 봐야겠어요. 다시 지식백과로 돌아와서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으로 변한다. 리비도가 적절히 방출되지 못하면 리비도의 흐름이 막힘으로써 급성 신경증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의 한 형태인 리비도는 본능적 욕동이 만족되는 순간 방출되어 정신구조에 집중될 수 있다. 또한 리비도가 승화되면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라고 하니 리비도는 만족시키든 승화시키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겠죠? 주변을 보면 리비도의 흐름이 막혀서 급성 신경증을 앓는 듯한 사람을 가끔 봅니다만 자기가 그런지 아닌지는 각자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바래요. 다시 돌아가서 리비도는 신체 에너지와 유사할 뿐 신체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므로 측정할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헐, 어쩌죠? 측정할 수 없다네요.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찾아도 찾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묘령이 리비도에 접근하는 색다른 방법을 찾았답니다. 왜 이렇게 리비도에 집착하냐고요? 미셸 우엘백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얼마 전에 세로토닌이라는 책을 냈어요. 소설이에요. 전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 책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비도를 잃어버린 남자, 전 유럽은 구강기로 후퇴 중, 먹방은 늘어나고 애로물은 줄어드는 방송 매체들. 우리나라도 평소 먹방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먹방이 늘어나는 추세를 구강기로 후퇴한다고 표현한 것에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구강기로 후퇴하나 봐요. 구강기로 후퇴하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만 충족되면 오케이겠죠. 연애는 귀찮아서 안 하겠죠. 집에서 혼자 먹으면 편한데 까다로운 이성을 배려해 가며 먹는 수고를 굳이 하겠어요? Nope. 혼술 혼밥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괜히 유행이 아니네요. 그래도 우리 더 이상 구강기로 후퇴하지 말고 다른 감각도 깨워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봐요.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리비도를 찾아볼까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건강은 한데 섹시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좀 맥 빠지는 스타일. 신체 에너지는 좋은데 성 에너지가 2%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왕이면 건강과 섹시함 둘 다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리비도는 단순한 힘, 건강 그런 것과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 당분간 리비도라는 말을 좀 쓸게요. 자, 근데 이 리비도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혹시 차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차크라는 요가에서 신체에 있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몸도 있지만 미묘한 몸도 있죠. 정서, 마음 그런 거요. 인간은 정서에 따라 안색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슬픈지 기쁜지 대충 알잖아요.
좀 어렵게 말하자면 에테르의 몸이라고도 하죠. 이 보이지 않는 정서가 어디서 어떻게 물리적인 몸에 영향을 미쳐서 안색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이 생각이나 정서들이 육체와 상호작용하는 특정 장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딜까요? 차크라? 제가 참고한 책은 칼 융과 차크라라는 책인데, 칼 융이 누구예요? 프로이트와 같이 정신 분석을 연구하다가 프로이트가 너무 성욕구 중심으로만 이론을 펴는 것에 반기를 들고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심리학자잖아요.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생물학적 성에 국한해서 본 반면 융은 리비도를 성에너지를 포함한 정신에너지로 여겼습니다. 또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은 과거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지만 융은 과거 경험뿐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의해서도 성격은 결정된다고 봤어요. 참 희망적이죠. 저는 융의 심리학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 융이 차크라에 또 관심이 많았네요. 요가에서는 신체에 있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인 차크라를 통해 흐르는 삶의 에너지를 쿤달리니라고 합니다. 성에너지 리비도와 삶의 에너지 쿤달리니, 이거 뭐죠? 유럽의 정신분석학자들은 리비도라는 성에너지를 탐색하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했고, 고대 인도에서는 삶의 에너지인 쿤달리니를 깨우고자 심신단련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 쿤달리니라는 에너지는 척추의 가장 아래쪽에 감긴 상태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척추 가장 아래쪽이면 어디예요? 회음부이잖아요. 이 회음부에서 쿤달리니라는 에너지가 돌돌 감겨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그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를 타고 흐른답니다. 어디까지 흐를까요? 아무튼 이 성에너지가 삶의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은 바로 여기 척추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차크라는 은유일 뿐이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융은 말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리비도와 쿤달리니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가나 심리학 둘 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인용하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성에너지를 포함한 삶의 에너지 정도의 뜻으로 리비도라는 말을 쓸게요. 그리고 그 리비도를 깨우는 첫 단계는 바로 쿤달리니가 자고 있다는 여기 회음 주변 근육 운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케이겔 운동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남자들도 관심 많던데요. 정력에 좋다고. 이 근육은 꼬리뼈부터 치골까지 항문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해먹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보통 소변의 흐름을 끊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요. 자, 소변 끊어보세요. 요도, 질, 항문까지 수축하죠. 앞으로 이 근육은 피시근이라고 할게요. 아주 중요해서 자주 말할 것 같은데 회음 주변 근육, 질 주변 근육, 말이 좀 길고 어감도 좀 그렇고, 피시는 치골, 퓨비스, 미골, 칵식스, 퓨보칵시지얼 머슬, 앞글자를 따서 피시 근육. 어감이 좋아서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이 PC 하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이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PC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나 요로 감염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수축 훈련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예방해 봅시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먼저 호흡을 내쉬면서 10초 동안 PC 근육 수축하세요. 10초. 내쉬면서 10초 지나면 그 다음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5초 동안 피식은 힘 빼기. 5초. 이걸 반복하는데 이때 엉덩이 근육까지 수축시키면 안 되고 딱 여기 가운데만 수축시켜야 효과가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는 살짝 소변 참는 정도?
그 정도로 가볍게 조여주는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힘을 줘서 본격적으로 수축하는 연습을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잠자는 남편 깨운 적도 있어요.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의 86%가 폐경기 전후에 성욕 감퇴로 성적인 문제를 겪는답니다. 그런 분들 이 근육 꼭 단련해 보세요. 성욕 회복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인식을 바꿔야 돼요. 갱년기 성욕 감퇴의 원인은 호르몬 부족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성욕은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기 때문에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리비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성욕 없으니 편해서 좋은데 왜 회복시키라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누누? 요즘 같은 시기는 특별히 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팬데믹 시대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죠? 면역력이잖아요. 그 면역력이 제일 좋은 게 바로 건강한 관계거든요. 중년이 되면 관절 뻣뻣해지고 어깨 결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웬만한 약보다 더 좋아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컨디션에 관심 갖고 비포 애프터 체크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성욕만 전두엽에 관장하겠어요? 희망, 절망, 가능성, 두려움. 현대인들은 전부 다 여기서 조정하잖아요. 그러니 자꾸 얘한테 알려야 돼요. 얘한테 알리는 방법은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말하기. 소리내서 말하기요. 난 앞으로 점점 더 사랑하면서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하거든? 이라고 말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죠?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기는 신체적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사회, 영적 건강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동안 성을 부끄럽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성 에너지를 좌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뇌의 인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PC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면 성욕 감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PC근에 있는 삶의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로 흐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PC 근육 운동과 척추 운동과 호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머리, 어깨, 무릎, 손, 발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들의 보건쌤 묘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 에너지의 근원이 잠들어 있다는 PC 근육에 집중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PC 근육은 치골과 미골을 연결하는 회음 주변부 근육을 말한다고 했죠. 자세한 설명은 2회를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PC 근육 단련을 시작할 건데 일단 시작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할 거냐면요. 일명 짝꿍 정하기. 제가 습관을 익히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매일 하는 익숙한 행동은 하고 나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상 습관들을 전부 짝을 지어놨어요.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 의식적인 거랑 무의식적인 거, 이런 식으로요. 짝꿍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끝까지 함께 하려면 그 미묘한 궁합이 중요한데 제가 PC 근육 단련은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짝꿍도 그만큼 중요한 걸로 맺어놨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호흡이죠. 그 호흡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PC 근육 단련은 기본이고 덤으로 힙업, 복부 탄탄, 척추의 유연함까지 득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먼저 호흡에 대해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 사람 있죠. 초조하고 조급한 사람들.
경비실, 백화점 이런 데서 막말을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호흡은 안 봐도 짧아요. 아마 호흡을 길고 차분하게 했다면 감정이 조금 올라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왜냐?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촉진돼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반대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교감 신경은 숨을 들이마실 때 활성화되고요. 둘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적시적소에서 시소처럼 항진과 저하를 잘 조절하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이걸 잘 활용해봐요. 여러분, 요즘 호흡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의도치 않게 호흡이 얕고 가빠지지는 않았나요? 요놈의 마스크 때문에요. 근데 마스크를 써도 길게 천천히 내쉴 수는 있잖아요. 사실 호흡은 이 호가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들이쉬는 건 대기와 몸속 압력 차이로 인해 저절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들이쉬는 건 신경 끄고 그냥 만 생각하면서 추울 때도 힘들 때도 긴장될 때도 호 내쉬는 거예요. 숨 내쉴 때 기의 중심을 골반까지 내리면서 피식은 조이고, 숨 들이마실 때 피식 근육 힘 빼고 기의 중심을 머리로 올리면서 미소 짓기. 여기서 숨 들이마실 때 미소 짓는 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숨은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 항진은 흥분인데 흥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분 좋은 흥분, 기분 나쁜 흥분. 어떤 흥분이냐에 따라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잖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흥분은 어떨까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잘 웃는데 가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좀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별일이 없거든요. 근데 별일이 없어도 대체로 행복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걸 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웃음도 날숨이잖아요. 웃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몸이 편안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호흡에서 진짜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내쉬는 숨은 코나 입, 상황에 따라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들이쉬는 숨은 반드시 코로 해야 돼요. 요즘 과학자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쉴 때만 몸속으로 운반된다네요. 산화질소가 뭐냐고요? 그 위력을 한번 볼까요? 산화질소는 폐와 혈관의 강력한 확장제로 림프계의 순환을 향상시켜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근육 활동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덤으로 이런 것도 있네요. 남성의 촉진. 산화질소가 혈관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음경의 혈류량을 700배 상승시키고 혈류 속도를 25배 증가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네요. 그러니 입으로 호흡을 한다면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죠? 어쩌고 저쩌고 걱정이 많은 남자들, 이런저런 다른 거 신경 쓰기 전에 호흡부터 챙기세요. 응? 우리의 잃어버린 리비도는 올바른 호흡에서도 찾을 수 있었네요. 호흡은 자율신경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절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 건강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흡을 잘하면
몸과 정신이 밝고 얼굴이 해맑아지며 목소리가 낭랑해지고 몸에서 향긋한 채취를 풍기며 욕망을 잘 다스리게 된다. 한 호흡 한 호흡 정성을 다해 호흡하면 생애 최고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요. 와우, 정말 정성껏 제대로 호흡해야겠네요. 정성을 다한 호흡마다 피식은 살짝 조이는 거 무의식적으로 짝지어질 때까지 꾸준히 하시면서 호흡 하나만 더. 이건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혼자 하는 거라 말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일명 신음호흡법. 보통 신음은 아플 때 또는 그럴 때 내는 소리잖아요. 아플 때 신음호흡을 하면 통증이 빨리 완화된다네요. 그렇다면 건강할 때 하지 말란 법 있나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 종종 신음호흡을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신음호흡이 내 몸속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으면서요. 근데 정말 신음호흡을 하고 나면 몸이 좋아졌는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신음하면서 흥얼거리는 거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신음호흡을 할 때는 야한 생각보다 신성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음호흡을 하면서 야한 생각을 하면 그건 신음이지 호흡이 아니거든요. 그럼 야한 생각은 언제 하냐고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날숨과 신음에 집중하면서 몸속의 노폐물, 독소, 나쁜 물질 깨끗이 내보내고 불만, 두려움, 탐욕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보내세요. 들숨은 미소와 함께 좋은 에너지만 받아들이세요. 지금 들이마신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의 세포를 황금빛 에너지로 채워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아이처럼 믿으세요. 운동 영상은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신음호흡하면서 꼭 하시고요. 신음은 자유고 공짜인데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이 운동 이름은 러브캡처라고 지었어요. 오늘부터 1일 1 러브캡처로 섹시한 건강도 잡고 건강한 수도 잡으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엔 촉각의 위대함 7,200개의 반사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묘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여자들 마음 바뀔 때 머리 스타일 바꾸잖아요. 저 또 다른 사랑에 빠졌거든요. I love YouTube. 유튜브 영상을 한 편씩 완성할 때마다 복잡했던 것들이 심플해지고 신기하게 마음까지 대범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는 자유고 공짜인데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심플하고 대범하게 오늘의 주제 위대한 촉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스킨십 좀 하셨어요? 손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쓰다듬기 등등. 이 중에 뭘 하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위대한 촉각 준비하다가 모든 감각을 피부로 느끼듯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요. 물을 피부로 느끼면 물맛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효과까지 다른 것 같아요.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바람과 햇살이 같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꽃이 더 활력 있게 피어나는 진동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전 정말 좋은 걸 많이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것도 짠! 아, 이 조각상 사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 찌릿했거든요. 저의 감동 포인트는 남자의 오른손이에요. 남은 제 인생 시나리오에 이런 스킨십이 남아있는지 어디 한번 볼게요. 있다? 없다? 있다. 조금 더 깊은 얘기 풀어야겠네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부부관계 얘기를 터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딥키스를 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혀가 오가며 서로의 타액을 교환하는 키스는 성교의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교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오랜 경력의 베테랑 커플이 그런 걸 한다니 그땐 굳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뒤늦게 부러움마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 부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이유? 글쎄, 키스는 입으로 하잖아요. 입은 뇌랑 가깝고 자꾸 현실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거죠. 오래된 부부는 현실적인 히스토리가 이따만큼 쌓여 있는데, 그 현실은 또 그다지 로맨틱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찾은 원인은 이 정도? 나중에 천천히 더 얘기해봐요.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땐 저런 거 없이 대충 살아도 젊음이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나이 들어서 사랑이 없으면 건강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섹스는 그 자체가 핵심이라서 때가 되면 하지만, 키스와 애무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강렬하게 원하는 달콤한 고문 같은 속성이 있잖아요. 25년 넘게 살아온 커플에게 무슨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겠어요? 다행히 로댕의 키스보다 훨씬 저자극이면서 심쿵 가능한 스킨십을 찾았어요. 스타 이즈본이라는 영화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남자 주인공이 뒤에 앉아있는 레이디 가가의 부추를 살짝 쓰다듬는 장면 아시죠? 남자들은 이런 거 알아야 해요. 사랑을 나눌 때 하는 100가지 기술보다 일상에서 하는 섬세한 터치가 여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에 소개된 기사 한번 볼게요. 빙햄턴 대학교 연구진들은 커플 184쌍을 상대로 스킨십 직후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스킨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사랑하는 사람 간의 스킨십은 다다익선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다익선에 밑줄 쫙. 주의할 것은 상대의 성향에 따라 과한 스킨십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사만다 와그너 박사는 인간의 애착 유형을 불안형과 회피형 두 가지로 구분짓고, 불안형은 끊임없이 스킨십을 갈구하지만 회피형은 오히려 지나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쪽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애정 행위는 건강한 스킨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연하죠. 먼저 대화부터 하는 거 아시죠? 스킨십에 대한 연구 2개만 더 볼게요. 오하이오 대학에서 토끼들한테 콜레스테롤이 높은 먹이를 주면서 특정 그룹만 규칙적으로 만져주는 실험을 했네요. 귀여움을 받은 토끼는 그렇지 못한 토끼들보다 동맥 경화율이 50% 낮았답니다. 하나 더, 필라델피아의 한 연구소에서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들 중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애완동물을 자주 쓰다듬어주는 집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네요. 이 위대한 촉각. 이 정도면 스킨십은 사랑이며 동시에 힐링 아닌가요? 근데 불안형과 회피형은 사람 유형일 수도 있지만 나이 유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전반적으로 회피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술까말 나이 들면 막 만지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지도 않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저희 부부도 자연스럽게 회피형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 가끔
몸살기가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는 어디 만져달라고 똑부러지게 요구를 하거든요. 한 번은 발끝부터 온몸을 다 만져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오래 못 사는지 아세요? 스킨십을 욕망으로만 해서 그래요. 여자들처럼 일상적으로 포근한 스킨십을 즐기면 평균 수명 바로 올라갈걸요? 누가 연구 좀 해주세요. 연구 결과 없어도 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스킨십이 백약보다 좋다고. 그래서 저는 죽기 전까지 촉각을 즐기려는 원대한 의도를 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신경 쓰고 있어요.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성적 매력을 부여하는 핵심 기관이잖아요. 피부가 무너지면 리비도를 찾는 지도를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수시로 팔을 쓰다듬거나 목을 감싸고 입술도 살짝 눌러보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자기 탐색을 해보세요. 남이 만져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만지는 이 손길도 얼마나 좋아요? 반반 어때요? 밤엔 너의 손길, 아침엔 나의 손길. 그렇게 저는 아침마다 1일 1 자기 탐색을 하는데 그때 자기 암시를 같이 해요. 순수한 태초의 모습으로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먼저 두피를 쓸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부터는 대역 쓸게요. 자, 순수한 태초의 모습. 자, 바디 브러쉬로 물기 없는 온몸을 싹싹 쓸어내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온몸의 피부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음 샤워를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바디로션을 바르는데 그때 제 몸에 로션을 바르는 손은 제 손이 아니에요. 누구 손길이냐고요? 그때 달라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에로틱한 시간이에요. 저에게 모닝 에로틱은 활력입니다. 잘 만지고 잘 웃고 잘 자는 것. 살면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션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발부터 차근차근 본격적인 건강관리 들어가기 전에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내 몸이 활력 있는 몸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몸이 활력 있는 몸인지 아닌지 알아볼까요? 성인 건강에서 활력 있는 몸의 기준은 이걸로 정했어요. 입은 촉촉, 몸은 대칭. 참 심플하죠? 성인 건강의 행동 강령이 심슬이에요. 심플, 슬로우. 요즘 세상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출발해 볼까요? 예전에 보건실 근무할 때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오셔서 휴지 좀 줘봐 이러면서 아휴 늙으니까 물이 안 나와야 할 때 아무 때나 나오고 나와야 할 땐 말라 비틀어져서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이 들면 눈물 콧물 소변은 자기도 모르게 아무 때나 흐르고 입이랑 질 근처는 자꾸 마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입이랑 질이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맞든 안 맞든 나이 들면 입도 마르고 질도 마른답니다. 근데 입이 마르면 입맛도 없고 활력이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입이 마르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맘을 더 확실하게 한 건 한자예요. 활력의 활자를 보면 혀설에 물수변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입이 촉촉해야 활력 있는 몸이다 라고 결정했는데 괜찮죠? 그럼 이제 입을 촉촉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키스예요. 여기는 성인 건강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술은 그의 입술이다 라는 유명한 시 아시죠?
많이 맛보세요. 할 수 있을 때. 다다익선. 전 상상으로 일단 상상만 해도 혀가 촉촉해지네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상상이라도 하세요. 두 번째, 야한 책도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는 그녀의 얇은 실크 옷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래로 끌어당겨 발에서 빼내었다. 그리고는 깊고 섬세한 기쁨으로 떨며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다가 그녀의 배꼽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점점 아, 혀의 수분 유지를 넘어서 꼴깍 침 넘어가죠? 강추해요. 정신 차리고 세 번째, 껌을 활용하는 건데요. 계속 씹으면 턱 관절에 부담되니까 잠깐만 씹다가 껌이 말캉말캉해지면 그때 그걸 혀 밑에 넣는 거예요. 혀 밑은 색을 번식하기 좋은 장소인데 양치하기도 힘들잖아요. 껌을 혀 밑에 넣고 쓱쓱 움직이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저 습관적으로 껌을 혀 밑에 한참 넣고 있기도 하는데 입이 마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전공법. 미지근한 물 병아리처럼 찔끔 수시로 마시기.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입이 건조하면 세균 바이러스 번식이 잘 돼서 각종 질환에 툭 하면 걸리잖아요. 걔네들 몸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려면 입을 늘 촉촉하게 해서 온몸 순환시키는 거 아시죠? 끄덕끄덕. 여러분 10분 동안 계속 끄덕이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을 까딱까딱하면 목의 긴장도 풀어지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 3000% 빠지기 전에 두 번째, 몸은 대칭으로 넘어갈게요. 활력 있는 몸하고 좌우 대칭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그 선생님과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또 오셔서 나 걷는 것 좀 봐봐. 삐뚤니? 다리 벌어졌어? 그러면서 걸으시는데 일자로 예쁘게 걸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예쁘신데요? 라고 했더니 아직 괜찮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나왔는데 어머, 애들이 어쩜 그렇게 비대칭으로 다리를 벌리고 걷니?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걸을 때 진짜 정신들 차려야 돼. 몸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몸속에 중심이 없다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연세가 60대 초반인데 정말 예쁘게 걸으셨어요. 그런 말 있죠. 공개된 정보를 다 종합해 보면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다. 좌우 대칭이라는 공개된 정보로 활력 징후라고 할 수 있는 몸속에 비공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몸이 좌우 대칭인 사람은 활력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세요? 끄덕끄덕 하고 계시죠? 제가 2회에서 성에너지 리비도와 삶의 에너지 쿤달리니 얘기했잖아요. 2회는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반복해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잘 들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심플하게 건강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두 번 듣기엔 좀 아깝지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에너지 리비도와 삶의 에너지 쿤달리니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앞글자 따서 리쿤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2군으로 정했어요. 요즘은 엘리트 시대 아니죠? B급 2군 시대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실력 발휘 못하고 눌려있던 2군 에너지 다들 몸속에서 자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표현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무시당해서 몸속 맨 밑에 찌그러져 있는 2군 에너지 있다고요. 우리의 2군 에너지. 이런 스토리로 우리의 성에너지 리비도와 삶의 에너지 쿤달리니는 리쿤에서 2군으로 탄생했답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그 억눌려 있던 2군 에너지가 잘 흐르는 사람이겠죠? 끄덕끄덕. 여러분, 러브캡처 운동 영상 보셨죠? 그럼 제 허리 23인 거 눈치채셨죠? 한때 저도 허리 27, 8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이 러브캡처의 옆구리 운동이랑 등 쭉 펴고 PC 살짝 조이고 앉는 거예요. 짝꿍 정하기 기억하시죠? 우리 할 때마다 수축하기 짝꿍으로 정했잖아요. 짝꿍 하나 더. 척추 세울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 2군이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이때 2군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 머리까지 맑아지죠? 그게 바로 정신과 육체의 소통 아닐까요? 사실 지금도 제 정신과 육체가 몇 프로나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소통하는 만큼 정신이 원하면 육체가 행동을 하겠죠? 이 둘이 100% 소통을 한다면 먼 훗날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끄덕끄덕 하고 있겠죠.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이건 아니었는데 도리도리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얘네 둘을 소통시키는 게 1순위 같아요. 오늘의 주제 정신과 육체를 소통시켜서 활력 있는 몸 만들기 총정리. 언제나 몸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피식은 조이고 척추 세우고 2군 에너지 올리기. 수시로 물찔끔거리면서 혀의 속은 촉촉히 유지해서 온몸 순환 활발하게 유지하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건강의 기반을 다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포괄적인 지지 기반이냐면요. 세계보건기구 로고를 한 번 더 볼게요. 척추를 타고 2군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이 로고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자꾸 떠올리고 반복 또 반복해서 완전히 몸속에 새기면 건강도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끄덕끄덕. 그럼 다음 시간부터 발 관리 들어갈게요. 우리 딸이 발은 언제 하냐고 한다 그러고 왜 안 하냐고 몇 번이나 물었던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네요. 후성 유전학이나 양자역학이 파헤쳐지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던 뉴턴의 만유인력의 세계가 붕괴되고 각종 이론이 다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20살 때 20대부터 뇌세포가 퇴화된다고 배웠거든요. 30년 지나서 내가 50살이 되니까 뇌세포도 환경과 사용 방식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생성될 수도 있다네요. 대박, 횡재. 첫 늙음으로만 알고 있던 갱년기는 제3의 탄생들을 거듭난다. 대박, 횡재 더블. 이제는 늙고 병드는 것도 선택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성인, 건강 선택하세요.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성인들의 보건쌤 뮤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